아저씨, 와인 한 잔 어떠세요? 그녀가 살짝 벌어진 가운 사이로 내민 와인잔이 65세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야근으로 집을 비운 그날 저녁 위층 여자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이끌려 올라간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30년 만에 다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비밀의 시간들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험한 유혹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인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할 결말로 이어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모두 무료입니다. 올해 65세 박현수 씨는 4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아내 이소영 씨와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내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현수의 일상은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한지혜와 마주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현수도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가 속옷을 떨어뜨렸습니다. 현수가 주워서 건네주는 순간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었고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현수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30년 전 아내와 연애할 때였을 겁니다. 그녀의 집은 현수의 집과 같은 구조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은한 향초 냄새, 부드러운 재즈 음악 그리고 정성스럽게 내어준 커피 한 잔. 지혜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현수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본 게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 허무한 부부간의 소통 부족, 노년의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시선이었고 그 시선 속에는 같은 외로움을 공유하는 동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이 점점 일상의 루틴이 되어갔습니다. 아내 소영이 마트에 나간 오후에는 현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위층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그에게 잊어버렸던 감정들을 하나씩 되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현수의 표정이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게 말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지혜는 와인을 꺼내 놓았습니다. 낮에 마시는 와인도 나쁘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건넨 와인잔을 받아드는 현수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와 둘이서 술을 마신 게 언제였을까요? 아내와도 이런 분위기로 술을 마셔본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지혜가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현수는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같다고,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도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지혜도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 같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 때문일까요? 지혜가 소파에서 일어나 현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그녀의 어깨가 현수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도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손이 현수의 손 위에 살짝 올려졌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그 감촉에 현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현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아내 소영이 일찍 돌아왔다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번개처럼 정신을 차리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하다며 내려가 봐야 한다고 황급히 지혜의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현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현수를 아내 소영이 반겼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소영에게 현수는 그냥 아파트 주변을 산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신이 현수는 낯설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 거짓말이 나오다니.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의 향기,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거의 다가온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깊게 잠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수는 또다시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혜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현수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도 와인도 아닌 위스키를 꺼내놓았습니다. 조금 더 강한 술이 필요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현수는 지혜 앞에 앉아서도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나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배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지혜에게 미안할 게 없다고, 오히려 자신이 당황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한 잔이 두 잔, 세 잔이 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도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현수는 은퇴 후의 허무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40년간 회사를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매일매일이 의미 없이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도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몇 년째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어느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현수의 어깨에 기대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현수도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손이 현수의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졌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확신에 찬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스킨십 접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현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다른 여자의 입술이었습니다.
현수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키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현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오후 두 사람은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여자만 알고 살아왔던 현수에게 이 모든 것은 꿈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지혜의 부드러운 피부와 그녀의 향기,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로서의 자신감.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감정을 느끼며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현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 곳에서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두 가지 감정들이 섞여 마음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혜가 현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아, 행복하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곧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급히 옷을 입고 지혜에게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문을 나서기 전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기다릴게요. 현수는 대답 대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후 아내 소영이 마트에 나가면 현수는 자연스럽게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함께 뭔가 아쉬운 감정도 현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지혜와 키스했을 때의 그 전율, 처음 그녀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수를 보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한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현수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원했던 일이었는데 막상 일상이 되고 나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소영은 현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현수가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머리도 자주 다듬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는다는 것을 소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냐고 걱정스럽게 묻는 소영을 보며 현수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운동이라도 시작해볼까 해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 현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지혜와의 관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가 현수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거나 일찍 가려고 하면 지혜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현수의 아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현수와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냐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냐고, 이혼할 생각은 없냐고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는 점점 더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번 달 말에 장기 출장을 간다고 한 달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도 며칠 정도 자신과 함께 지낼 수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시간 함께 보내는 것과 며칠을 함께 지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바람을 피우는 것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현수는 생각해보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수는 평상시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영이 현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며칠째 이상하다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현수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것. 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현수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하는 건지, 복잡한 생각들이 현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 현수는 또다시 위층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처럼 지혜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아내 소영이 마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현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영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약간 터져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현수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소영을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 아내의 아픈 모습을 지켜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소영의 모습을 보며 현수는 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아픈 와중에도 현수를 걱정했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냐고, 자신보다 현수를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자신은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현수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소영을 돌보는 현수에게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다고, 좋은 변화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소영은 미안하다고, 자신이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당신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퇴직하고 나서 많이 외로웠을 텐데 자신이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소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달라진 이유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오히려 자신을 소홀히 했다며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소영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소영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현수는 지난 몇 달간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혜와의 처음 만남, 첫 키스, 그리고 지속된 관계,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들이 즐겁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분명 현수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픈 아내 옆에 앉아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자신의 아픈 것보다 남편을 더 걱정하는 사람, 자신이 달라진 이유를 좋은 변화라고 순수하게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배신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어제 오지 않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아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당분간은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자꾸 묻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지혜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아픈 이런 상황에서도 만남을 재촉하는 지혜의 모습이 현수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을 위해 현수는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서 소영에게 대접했습니다. 소영은 현수가 만든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수도 소영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영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그동안 한 번도 지혜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솔직히 지혜를 만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재촉하는 듯한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자신도 많이 외롭다고 현수가 그리워진다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수는 그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렜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허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대신 장보기와 요리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니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이 그렇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현수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소영도 현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다정해진 남편의 모습에 소영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다운 남편을 만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소영은 조금 미안한 듯이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현수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고,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다고. 현수는 소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영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며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혜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오후 현수는 오랜만에 지혜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혜는 현수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라고, 많이 기다렸다고, 그리워했다고 연신 말하며 현수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표정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굳어있고 진지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현수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혹시 아내가 알아차린 건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고맙고 미안해. 너는 나를 다시 남자로 만들어줬어. 하지만 난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야 해. 미안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아내가 다친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현수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자신과 보낸 지난 몇 달은 뭐였냐고, 장난이었냐고, 자신의 감정은 생각해보지도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수는 지혜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자신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현수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자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지혜는 분명 좋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진짜 자신을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리고 현수는 지혜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현수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하나 덜어낸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소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수는 소영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허리가 아픈데 왜 무리하냐고. 자신이 하겠다고.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혜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메시지와 전화가 왔지만 현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지혜의 연락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연락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지혜도 결국 현수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현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영과 함께 간단한 체조를 했습니다. 소영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현수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보기도 함께 갔습니다. 예전에는 소영이 혼자 마트에 갔었는데 이제는 현수가 함께 가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었습니다. 요리도 함께 했습니다. 소영이 현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두 사람은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현수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소영도 현수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말없던 남편이 이렇게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무슨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냐고. 현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도 소영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소영은 마트 일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현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다고. 현수도 그것이 좋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충분하니까 둘이서 천천히 구경하고 싶었던 곳들을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그때는 너무 바빠서 하루 만에 돌아왔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천천히 머물면서 구경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소영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자신이 찾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엘리베이터에서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현수를 보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현수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혜가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분과 자주 함께 다니시는 모습을 보는데 보기 좋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자신도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의 선택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자신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현수는 지혜의 말을 듣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지혜도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신의 층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지혜도 고맙다고 현수에게도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현수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소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워봤다고 현수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들이 많다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하는 소영을 보며 현수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수와 소영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던 그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혼 때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던 그 시간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마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현수와 함께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일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 그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현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소영과 함께 보낼 하루가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가끔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지혜와 보냈던 그 몇 달간의 시간들. 그때는 정말 짜릿하고 새로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로서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자극적이고 금지된 것이라서 더욱 달콤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아플 때는 곁에서 돌봐주는 것,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그런 사람과 나누는 깊고 따뜻한 감정.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현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소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영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소영이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현수는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정말 행복하고 이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소영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충만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진짜 소중함을,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진짜 행복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늦기 전에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보세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수와 소영처럼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